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 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신용장 거래 시 주요한 당사자들, 관계 당사자가 누구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어저께는 제가 이제 학교 강의가 있어가지고 녹화를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신용장 거래 시 주요 관계 당사자가 누구냐? 그 어떻게 부르냐? 부르는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리고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중요한 당사자라는 거죠. 그럼 개설 의뢰인은 누구냐? 이건 수입상을 의미해요. 신용장에서는 개설 의뢰인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수입상이란 말을 안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용장이라는 건 은행이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입상, 은행과 수입상의 관계에 있어서 수입상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자신한테, 은행한테, 개설은행한테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어플라이를 한다고요.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신용장 방식으로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담보를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신청서, 은행의 소정 양식을 갖고 가서 신용장을 누구한테 개설해 주세요. 라고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에 있는 업체한테 개설해 주세요. 라고 어플라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상은 누구냐? 자기한테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는 개설을 수출사한테 요청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개설 의뢰인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개설 의뢰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의뢰인에 대해서 매매 계약에 따라 매매 계약은 누가 맺는 거예요? 수출상과 수입상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 신용장 개설 의무를 부담하며 당연하죠. 매매 계약에서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서로 간에 하자라고 합의가 된다면 수입상은 당연히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개설하는 게 아니니까 신용장은 수입상이 개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하는 거지. 수입상 신용장이라는 게 은행의 지급 확약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의뢰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플라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설 의무를 부담하며 당연히 신용장 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이 그러니까 자신의 주거래은행 아니면 뭐 아무 은행이나 자기가 뭐 담보만 넣으면 되니까 담보만 제공하면 되니까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이 수익자라는 거는 뭐예요? 어, 신용장 상에서 신용장 대금을 수령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상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이 수출상을 신용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익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물론 영어로 표현해야 되니까 수출상 엑스포트는 신용장에는 뭐라고 써있냐 영어로 beneficially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게 신청하는 자를 의미한다. 개설 의뢰인. 결국은 수입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아실 건 뭐예요? 신용장 거래할 때 수입상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신용장 거래 시에는 개설 의뢰인, 신용장에도 개설 의뢰인, 애플리컨트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신용장에 보면 임포터 이런 말은 안 써 있어요. 예, 애플리컨트 이렇게 써 있고 회사 이름이 써 있죠. 그 다음에 수익자, 예, beneficiary 영어로 얘는 수출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용장에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수출상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회사 이름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beneficially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beneficially 해놓고는 여러분들 회사 이름이 써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beneficially 하고 여러분 회사 이름이 써 있으면 신용장이 제대로 나한테 들어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개설은행으로부터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취하는 자, 그러니까 신용장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 신용장 금액을 선적한 다음에 받는 사람, 결국은 수출상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신용장 거래 뭐 한 번만 하셔도 당연하죠. 금방 아시게 되죠. 그죠? 그래서 베니피셜리 그러면 내가 수익자구나. 보통 이제 베니피셜리 그러면 예금주를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신용장에서는 베니피셜리 그러면 예, 수출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신용장 거래할 때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명칭이 변하는 거예요. 임포터가 아니고 애플리컨트, 엑스포터가 아니고 베니피셜리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영어로 issuing bank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오프닝 뱅크, 신용장을 개설한다 그랬을 때 개설한다라는 단어를 오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야 신용장 언제 오픈할 거야? 신용장 오픈했니? 이렇게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issue란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issue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용장 거래할 때는 UCP라는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준거법으로 해서 여기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긋나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쵸? 정한 대로 안 했으니까 룰이니까 룰을 어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UCP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신용장을 개설한다 했을 때 issue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issue. 그렇죠? 그래서 issuing bank. 그래서 신용장 개설하는 은행이다. 이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진짜 왜요? 이 은행이 발행을 하니까 확인서니까.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이 신용장, 은행이 발행한 이 확인서를 믿고 이 확인서가 뭐예요? 은행이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이걸 믿고 거래하니까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럼 이러한 개설은행은 왜 신용장을 발행을 해줄까요? 뭔가 이득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 이득이 있는 거예요. 개설할 때 개설 수수료 받고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수수료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수료 몇 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수수료가 크진 않거든요. 물론 나라마다 달라요. 그 개설 수수료가 대략 한 1억이면 한 1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될 텐데, 이게 엄청 달라요. 은행마다 다르고요. 국가마다 또 엄청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나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신용장 수수료가 우리보다 뭐 4배, 5배, 6배 막 이렇게 많아요. 은행에 따른 더 차이 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수입상들이 어떨 때 보면, LC 방식으로 LC 하나 오픈해줘. 라고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러시아한테 바이어한테 얘기했을 때 러시아 바이어가 야 신용장을 하면 이게 수수료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냥 신용장 안 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야 뭐야 거짓말하지 마. 우리나라 같으면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야 뭘 비싸다고 거짓말 치냐.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예.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인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거. 거래는 니네 둘이 하는데 외상대금은 내가 내 돈으로 줄게. 은행 돈으로 줄게. 라는 이 약속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쉬워요. 왜요? 은행은 담보를 받으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먼저 수출상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한테 야 빨리 와가지고 지급해. 우리한테 결제해 했는데 안 하면 미리 받아놨던 담보를 이거 처분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연되면 또 지연 이자도 받아내고 막 그런다고요, 은행이. 예? 그래서 은행은 절대로 위험한 짓은 안 해요. 은행은 100% 이상 확실한 거예요. 신용장 거래하더라도. 신용장을 개설해 주더라도. 그래서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그러니까 대개는 수입상의 주거래 은행이다. 항상 주거래 은행에서만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받으실 때 이 개설은행의 신용도, 그 다음에 국가의 신인도 이거를 꼭 보셔야 돼요. 왜요?
은행이 망하거나 아니면 국가 자체가 만약에 러시아에서 발행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불안해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은행이 개선한 은행이 망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대외 지급을 통제하거나 그쵸? 아니면 뭐 디폴트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선언 모라토리엄 이런 거 선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대금 못 받는다고요. 받더라도 늦게 받는다고요. 음. 그러니까 은행 좋은 은행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예. 그러면 그 은행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떻게 알아요?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 있죠? 만약 국민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여기 외환계에다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에다가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은행에서 LC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아도 좋겠냐? 위험하지 않겠냐? 네가 내고 해주겠냐? 나중에 나한테 돈 줄래?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 간단하게 넷만 알아볼게요. 뭐 확인은행도 있고 상환은행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어려운 얘기니까. 이걸 영어로 어드바이징 뱅크라고 그래요. 자, 이 통지은행은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신용장이 개설이 될 때 스위프트 방식으로 개설된다는 건 미리 말씀드렸죠. SWIFT, SWIFT,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라는 게 은행 간 통신망이거든요. 신용장도 이 은행 간 통신망을 통해서 발행이 된다고요. 근데 이 통신망은 은행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끼리만. 뭐 미국에 있는 은행, 한국에 있는 은행, 싱가포르 은행, 미국 은행, 싱가포르 은행, 한국 은행. 은행끼리만 돼요. 일반 기업체한테는 이게 오픈이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신용장이 스위프트 방식으로 발행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체이스 매너턴 뱅크에서 LC를 받을 게 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내오지 않아요. 어디를 보내요?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으로 보내요. 대개는. 근데 그럼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지 알죠. 어떻게 해요? 바이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너 나중에 신용장 보낼 때 우리나라 어느 은행을 보내줘? 예, 그 다음에 지점은 어디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이메일로. 카톡으로 보내주면은요. 괜찮아요.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은행을 통해서 오게 된다. 그 은행이 바로 통지은행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 뭐 코엑스점이다.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한 일주일, 한 5일, 일주일 이렇게 기다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은행에서 전화 와요. 야 신용장 왔다 라고 전화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체라면 EDI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신용장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이 통지은행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은행의 양식에다가 만약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양식에다가 받은 전자통지를 받은 그 내용을 딱 저희 출력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은행의 뭐 담당자 아니면 과장, 차장 아니면 지점장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주게 돼요. 그게 원본이에요. 종이로 된 서류가. 그러니까 신용장이 올 때 종이로 오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용장은 누가 실제로 종이로 만들었느냐? 그건 여러분들 은행, 이 통지은행에서 자기 은행 양식에다가 출력해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 도장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준다. 그 은행이 통지은행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수익자에게 여러분들한테 수출사한테 신용장에 발행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해주는 은행. 말이 어렵네. 예, 출력해주는 거예요. 출력해가지고 도장 찍어준다. 그게 신용자의 원본이다. 라는 거예요. 원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예. 다시 발급받기도 어렵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나 그랬더니, 아이고, 어저께 34도, 35도까지 올라왔네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